나는 많은 학부모님께 말할 것입니다. 대형원 아니라 그 보고시는 그걸 운영하는 원장 선생입니다. 선생님을 먼저 보고 아이를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TV를 보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폭행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나는 관련 업종의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이유를 명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자신의 아이들 돌보기 힘들게 여러 성향의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보통의 마음가짐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격증만 있다고 관련 학과를 전공했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격증 이전에 아이들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이고, 아이들을 케어하느라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매일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리셋할 수 있느냐가 두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아이들을 보지 않고 자격 조건만 보고 직원을 채용해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답답할 것입니다. 어떻게 매일타임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긍정적 감정을 유습하는지를 초중고 대학을 다니는 동안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지 마쳤더니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스스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한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이들과 함께 일하는 직종의 분들은 아동 성교육, 아동 학대 교육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일상생활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 선생님들은 자상으로 하는 교육을 시작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감에서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종자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암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나는 된다고 긍정적인 암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과 생각도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에서 아니다 나는 된다, 반드시 된다고 나의 자신에게 말해 줍시다. 그러면 잠들어 있는 나의 문화하는 능력이 나게 됩니다.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 어떠한 일을 해낼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김영경 씨의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해주는가, 스스로 칭찬 기억력을 아끼지 않는가요? 오늘부터 나에게 내가 모두 다 잘 된다. 나는 그것을 무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된다. 반드시 잘 된다고 해서 봅시다. 하지만 순간 가슴이 따뜻한 것처럼 느낌이 그걸 반복하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러면서 할 순간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명령을 내리는 생각 시스템에 의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당신이 계속적으로 나는 못해, 안된, 능력이 없어, 돈이 없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왔던 온당당 긍정적인 암시를 바꿔야 합니다. 예전에는 부정적인 암시를 했더라도 오늘부터 긍정적인 암시를 나에게 해주면 나에게는 부정적인 암시는 사라지고 긍정적인 암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 반복하면 내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말입니다. 지금 거울을 보고 나에게 외쳐줍시다. 나는 된다. 반드시 잘 된다고 말입니다. 이 버킷리스트는 지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버킷리스트가 만들기가 무장 처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개발을 한다는 사람들은 모두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SNS에 업데이트하거나 자신만의 벌써 다이어리에 적어두기도 한다.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는 동일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기, 좋은 차 구입하기, 좋은 곳에서 여행 가기 등등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써내려 갑니다. 대부분 충분히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1년 내내 지워지지 않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이루어내고 하나씩 지워가야 하는데 왜 우리는 지워지 못하고 점점 익숙해진 채 그냥 놓아쓰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내가 버킷리스트를 쓸 때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첫째로 1년 동안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인지 언제까지 해낼 것인지에 대한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분기별로도 연별별로 나누어집니다. 구체적인 기간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이 둘째로 버킷리스트를 지우기에 지금 할 수 있는 세 가지는 했겠습니다. 나중에는 그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해주는 것을 써봅니다. 셋째는 나의 버킷리스트 옆에 그에 걸맞는 이미지를 사진을 붙여줍시다. 그냥 글로 써진 것으로 보는 것보다 이미지를 함께 붙여주면 더욱더 눈에 익숙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래처럼 버킷리스트 형태를 바꿔봅시다. 나의 버킷리스트 1. 50평대의 아파트로 이사가기. 2021년 12월까지 라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의 현지 시세를 확인해보고 여러 곳을 투어해본다. 집안의 위치라든가 실내 디자인, 주변 환경 등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것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은행 대출이든가 모아둔 자금, 부모님의 도움 등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는데 집중합니다. 은행에 병문해서 직접 알아본다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등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버킷리스트를 쓰다를 이렇게 고쳐서 써봐야 내가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한눈에 보이게 되고 꿈만 느껴졌던 버킷리스트가 점점 현실 가능성이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는 몇 년간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작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이루고 싶은 것들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를 매일 펼쳐보며 소리내어 읽고 잠자기 전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하여 목표를 향해 가다 보니 꿈밖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며 내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이 설계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이루어지겠다는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써내려간 버킷리스트를 모두 지우는데 성공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저 비싼 아파트를 어떻게 사? 이 돈이 없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면서 생각만 하고 이렇게 끝내버릴 때 나는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 갈 수 있을지 집중하여 하나씩 방법들을 찾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주가 되려면 엄청난 재력이 있어야 한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실제로 자신의 돈을 작게 들이고도 건물을 짓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전부였습니다. 내가 알아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작정 자신의 한계를 끊고 알아보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알아보면 뭐해? 난 지금 못 사는데 하면서 내가 분명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잘 되는 모습을 부러워하거나 질투를 합니다. 나 또한 이전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 지인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질투를 했었습니다. 그때 나도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했다면 지인과 같이 성공을 했을 때인데 용기가 없으니 나는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나고 후회만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한계에 두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결과든 나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